여자와 대화할 때 할 말이 고갈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 질문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립니다. 답과 해결책이 정말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의 문제를 해결한 후 친구 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녀와 이야기해야 할 주제도 설명하겠습니다. 요점은 이 영상이 전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자와 얼음을 깨고 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간 설문지로 변해 즉시 그녀에게 일상적인 친분을 쌓으라는 질문을 퍼붓습니다. 지루한 가족 파티에서 이모가 잔소리를 할 법한 똑같은 지루한 질문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신문은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그녀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갖지 않고 한 질문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마치 데이트 앱 프로필을 빠르게 훑어보며 비밀 레벨을 잠금 해제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여성과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할 때마다 마치 경주하듯 다음 질문으로 달려가는 대신 진술문으로 그녀의 대답을 이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를 더 재미있거나 친밀한 주제로 확장하여 단조로운 Q&A 세션을 매력적인 대화로 바꿔줍니다.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다람쥐를 훈련시켜 보석을 훔치는 비밀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애완동물이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럼 당신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그만해. 하하. 아니, 저는 미친 고양이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제 고양이를 사랑할 뿐이에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질문에 진술을 덧붙이면 주제를 확장하고 대화에 약간의 재미와 농담을 더할 수 있어요. 질문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대신 이제는 더 흥미로운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쾌한 교류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고양이가 세계 지배를 획책하는 장점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어떤 종류의 관계라도 느끼면 그는 종종 그 연약한 관계를 깨는 것을 두려워해서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구명보트에 매달리는 것처럼 안전한 주제에 집착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역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고 보통 이전에 관심이 있던 여자를 지루하게 만들죠. 고급 식사를 약속했는데 오트밀만 제공되는 것과 같아요. 실망스럽고 밋밋하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여성의 관심을 끌었다고 느껴지면 선택자 역할을 하는 질문이나 진술로 그녀를 평가하기 시작하세요. 즉, 잠재적 파트너로서 그녀를 실격시킬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유쾌한 역동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본 후에는 전체 시리즈를 다시 보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양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나요?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잘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개와 고양이 주인은 정말 강렬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글쎄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시다시피 당신은 반려동물과 같은 안전한 주제를 더욱 흥미로운 영역으로 능숙하게 조종했고, 심지어 우리는 절대 잘 지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성적 의미를 살짝 뿌렸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미묘하게 도전하고 그녀에게 승인을 구하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화가 예의 바른 잡담에서 장난기 어린 지력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남성으로서 우리는 종종 사실, 사건, 재미있는 표면적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종류의 잡담은 훌륭하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제는 시간을 채울 수 있지만 여성의 열정을 진정으로 불러일으키는 영역을 탐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신비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더 깊은 차원, 사실, 사건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 뒤에 숨은 감정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이런 다른 파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컬러 세계에서 흑백 TV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여성과 이야기할 때 콜드 리딩을 사용하여 표면 아래로 들어가 그녀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세요. 콜드 리딩은 단순히 그녀에 대해 알아차린 것을 말한 다음 그것에 대해 더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전 데이트나 그녀가 알던 남자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만 봐도 당신은 데이트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 사람을 찾으면 보통 매우 빨리 관심을 잃죠. 네, 정말 그렇죠. 당신은 정말 모험을 좋아할 거예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깊은 곳에선 신나는 것을 갈구해요. 아마도 이런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당신이 갈망하는 모험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정확히 그래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예시를 통해 신비롭고 감정적인 영역을 탐구하고 다른 남자들을 실격시키고 동시에 자신을 새롭고 흥미롭고 다른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소설에서 흥미로운 새로운 장입니다. 대부분 남성은 직장과 학교와 같은 인터뷰 모드의 주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성의 열정적이고 흥분한 면을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조차 지루해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라이브 콘서트를 약속했는데 엘리베이터 음악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여성에게 남자에게 무엇을 찾는지 물으면 많은 사람이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금 한 알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이 경우에는 완전히 사실입니다. 열정은 열정을 낳습니다. 여성과 이야기할 때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것에 대해 강조하세요. 무언가에 대한 열정은 요리와 같은 비교적 평범한 주제를 흥미로운 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데서 오는 흥분을 느끼게 하세요. 사업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녀 안에 있는 리더를 보게 하세요. 음악, 예술 또는 영화를 좋아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빛나게 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추진력이 있는 남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남성을 좋아합니다. 여성이 당신의 그런 면을 보게 하세요. 결국 누구도 누군가가 너무 흥미롭다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그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왕족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멋지게 보이거나 완벽한 말을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써서 대화가 금세 흐지부지 끝납니다. 버블랩에 쌓여 춤을 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색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유혹하는 법 시리즈에서 이전에 논의했듯이 여성은 함께 있으면 즐거운 남자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때때로 지적인 대화를 좋아하지만 술집이나 데이트를 할 때는 긴장을 풀고 약간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 삶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유쾌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놀림의 요점은 여성이 긴장을 풀고 당신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림은 기본적으로 그녀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난기 많은 여동생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있고 유혹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놀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효과적인 놀림은 잠시 동안 멋진 남자 이미지를 버리고 긴장을 풀고 재미있게 놀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어리석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소를 지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놀림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준비한 다음 마음을 바꾼 것처럼 손을 떼는 것. 장난기 어린 방식으로 그녀를 따라하는 것.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 와, 천천히 해. 적어도 저녁은 먼저 사줘. 그녀에게 지나치게 과장된 거짓말을 한 다음 당신을 믿을 만큼 속기 쉬운 그녀를 놀립니다. 잠깐만요. 정말 내가 애완용용을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일은 4학년 때 놀이터에서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남성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야기할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대화 스레드를 매끄럽게 바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중단됩니다. 둘째, 여성이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스레드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명보트가 없는 가라앉는 배에 탄 것과 같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은 남자가 질문을 한 다음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여성이 하는 말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전환할 수 있었던 새로운 대화 주제를 놓칩니다. 그녀가 그에게 황금 티켓을 건네고 그는 신발을 보느라 너무 바빠서 눈치채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여성과 이야기하기 할 때는 항상 문장을 만들 때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야구 좋아해 라고만 말하여 대화 주제를 야구로 제안하는 대신 야구 좋아해.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경기장에 데려가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야구에 대한 향수를 느껴 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야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그녀는 당신이 언급한 다른 주제 중 하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데려가셨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할 때는 그녀가 하는 것 같은 시작 부분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엄마가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은 TV에서 요리 프로그램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요리 주제에만 머무르는 대신 네, 저도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놀라운 장소에 빠져들게 돼요.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휴가를 어디로 갈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 TV를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즉흥적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새로운 주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재즈 즉흥 연주 대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흥 연주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남성은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은 우리만큼이나 재미있고 유혹적인 대화를 갈구합니다. 사실 여성과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아는 남성이 너무 적어서 그녀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주식 가격과 날씨 패턴에 대한 지루한 대화의 또 다른 밤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긴장과 불안 때문에 즐거운 면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이유는 그녀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로맨틱 코미디 방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성은 남성과 다릅니다. 여성은 행동의 의미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화 중에 발생하는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고정시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당신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녀가 이전 남자친구와 함께 경험한 모든 나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당신을 그 감정과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상한 우유와 같은 감정적 동등물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여성이 부정적인 감정을 당신에게 고정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성은 긍정적인 감정도 당신에게 고정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앞서 논의한 대로 그녀를 놀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질문을 하고 그녀가 무언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이야기하고 그녀가 스노보드를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그녀가 보통 어느 산에서 스노보드를 타는지 또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녀가 스노보드를 타는 동안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재밌는 일 있었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응, 스노보드를 탔어. 정말 최고였어.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와, 스노보드 좋아해. 산을 내려올 때 느끼는 짜릿함에 중독된 것 같아. 넌 어때? 스노보드에서 가장 설레는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험심이 있을 것 같아. 너무 빨리 가고 조금 두렵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감정이겠지.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당신은 스노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긍정적이므로 여성을 긍정적인 기분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모험, 흥분,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감정을 당신에게 고정시켰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녀의 개인적인 흥분 컨시어지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전 영상에 대해 제가 코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영상은 단지 제 코스를 마케팅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하는 누군가의 댓글에 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댓글에 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이 시리즈에 게시하는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면 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유튜브에서 무료로 찾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돈을 지불하더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논의하는 주제는 제가 깊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제 주요 전문 분야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관계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렸고 제가 만든 모든 영상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믿으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과정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판매합니다. 이 플랫폼은 짧은 영상, 편집이 많은 영상 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선호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 과정을 올린다면 과정의 각 영상이 자세한 정보로 이전 영상을 완성하기 때문에 5,000회 조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정에 정한 상징적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수백 달러를 썼더라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셨는데 아직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어서요. 형님, 이건 다 큰이들이에요. 조심하세요.